안녕하세요.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고요. 자, 두산이 마이너스 2.2%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21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제법 좀 하락을 했거든요. 자, 미국이 하락한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오전 이제 프리마켓에서 일부 좀 시세를 좀 반영을 했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10시까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자, 시초가의 개인들의 물량.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프리마켓, 이 NXT라고 하는 대체 거래소가 생겼잖아요. 오전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10시부터, 여기가 이제 10시입니다. 10시부터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지 않았고, 또한 21선을 하락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정고점을 뚫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두산이 쌍고점을 만들고 하락할 거라는 우려감도 일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전형적인 강세장 속에서 하루 이틀 혹은 며칠 동안 조정이 나온다는 이유로 시장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시장을 떠나게 되면은 다시 재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잡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으면 9만 원 위에서 사기가 좀 어렵죠. 자, 이런 우리가 흐름을 심리적인 이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댓글로 좀 두산을 응원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많은 주주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이제 힘이 좀 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시장을 잠깐 좀 먼저 볼 텐데, 자, 시초가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죠. 자, 이거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마찬가지인데, 자, 시장 동향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55억, 46억 그렇게 큰 물량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코스피를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개인들이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어요. 특히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열심히 좀 받고 있죠. 자, 지금은 누가 봐도 조정 구간이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다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이 열심히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첫 번째 조정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18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제법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요 한 번의 하락으로 혹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월요일에 한 번의 하락으로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다. 아직 이른 거예요. 자, 그리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원전 관련주 몇 개 좀 같이 볼 텐데, 자, 현대건설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죠. 시원하게 돌파하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조그만 종목들, 예를 들면 보성파워텍, 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6천원대를 뚫었더니 9천원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BHI도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서 쉬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전, 한국전력이죠. 자, 한국전력도 무거운 종목입니다. 근데 얘도 고점을 뚫었더니 거의 7만 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21선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좀 애매합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두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장기 투자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한 번의 조정이 시세의 끝을 알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락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장에서 지난 이제 주말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후임으로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사람이 이제 지목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 매파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 중앙은행의 이제 정책 기조가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 주말 동안의 미국장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두 가지로 보여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아닐까. 연준 의장이 후임도 매파적으로 바뀌게 됐을 때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무엇보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오라클, 자, 이런 기업들이 제법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까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두산 같은 경우에는 AI랑 굉장히 밀접하죠.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논리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원전 그리고 SMR이 더욱더 앞으로 많이 건설이 된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지능 기업 등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다시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가야 에너지가 더욱더 많은 투자로 인해서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두산을 개별적인 이슈로 좀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1월 말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SMR 전용 공장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자, 연간 12기를 생산을 하다가 20기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어요. SMR의 이제 소위 말하는 TSMC. 반도체의 TSMC가 독점적인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갖고 있던 것처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SMR 전용 원자로 기타 뭐 전용 기기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2의 TSMC가 될 거라는 이런 이제 계획 등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과거에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에 멈췄더라면 1월 말부터 해서 착공에 들어갔다라는 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계획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11차 정기본인데요. 11차 정기본이 1월 말에 확정이 됐죠. 대형 원전 2기, SMR 1기, 요게 이제 확정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의 교체로 인해서 원전을 다소 좀, 소위 말하는 배척하는, 원전을 많이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지난 정권의 11차 정기본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인데 뉴스케일 파워가 반등을 하다가 시장이 꺾이면서 좀 밀렸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사실 고점이 5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거의 60달러까지 오려고 했다가 꽤나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려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가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뉴스케일 파워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56달러에서 17달러까지 3배나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60%에서 70%. 자,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자, 뉴스케일 파워의 고점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좀 해보게 되면 두산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이 여기였어요. 그럼 뉴스케일 파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두산은 오히려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명확한 게 뭐냐면요. 제조업은 불패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뉴스케일 파워의 목표 주가가 매수 의견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향 조정이 됐던 이유도 자,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게 뭐였죠? 원전의 제조 원가가 너무나도 비싸질 거라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게 포함이 되었었어요. 자, 원전 비용 상승, 단순히 이제는 뭐 20조로 2개를 짓고 이런 수준이 아닐 거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제조 원가가 올라갔을 때 제조업의 핵심, 우리 이제 밸류 체인으로 볼 수 있는 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설계하는 회사는 뉴스케일 파워, 뭐 테라파워 혹은 뭐 오클로 아니면 웨스팅하우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조업은요. 제조업 역시 물론 설계도 중요합니다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시공이나 제조 원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제조업은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실적의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인공지능 기업의 조정,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조정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거래대금 상위를 좀 보시면 오늘 좀 처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밑에 원전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효성중공업도 마이너스 10%거든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전선 같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LS 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자, 이런 종목들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커플링 현상이다. 인공지능에서 반도체에서 에너지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장이 지금 좀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하락이 멈춰야 돼요.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일단은 매수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기존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정이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면은 다음 상승에 따라붙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두산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로 보더라도 체코 원전 수주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11차 전기본 2기 기다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SMR 새로운 거 1기, 추가적으로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오클로, 또 엑스에너지. 자, 이런 기업들의 프로젝트는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잠깐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음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3% 이상 하락을 했고 또 21선 이하로 하락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좀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만으로는 결정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오히려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너무 높아요. 2만 원에서 9만 8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덜컥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꾸준하게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시장의 방향과 결국 시장이 무너지면은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원전의 업종에 대한 흐름,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까지 다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좀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있어서 이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원전 투자로 통상 압박 완화를 시도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두산의 이제 사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죠. 자, 미국으로 가서 협상을 다시 진행을 할 건데 만우가를 거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지금 원전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원전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해줄 테니까 같이 관세도 좀 완화를 시키고 미국의 투자, 이제 조선이나 원전 같은 경우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번 관세 위험을 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결국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일단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작년 1월에 시작을 해서 그 3년의 기조 속에서는 신규 원전에 대한 갈증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K원전이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산이 그 중심에 서서 정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가치는 변한 게 없어요. 주가는 움직입니다. 계속 변화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매도와 매수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이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서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특히 26년에 이 원전과 SMR의 이제 원년이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원년이 뭘까요? 정말 많은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시공부터 첫 삽을 뜨는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우리가 물량을 던지신다면 다시 9만 원 위로 올라섰을 때 매수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앞으로 꾸준하게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자체적인 또 컨텐츠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지켜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한 번의 조정이 모든 걸 끝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